네, 세상에 나쁜 선수는 없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여러 가지 추천 댓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니콜라스 잭슨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니콜라스 잭슨이 과연 이번 시즌에 성공이었냐, 또 실패였냐, 그리고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주전일 것인가 등등등 뭐 여러 얘기가 나올 테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이번 시즌에 주전 공격수로서 이제 왜 포체티노 감독이 사용을 했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니콜라스 잭슨이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첼시로 온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적료가 비쌌던 9번 공격수들이 있었죠. 뭐 무아니, 하무스, 호일룬, 그 다음에 이제 해리케인. 근데 사실상 제대로 돈값하는 선수는 해리케인 뿐이고 너무 이제 9번 공격수들의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첼시는 비아레알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잘했던 이 니콜라스 잭슨을 데려온 거예요. 이 니콜라스 잭슨이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비아레알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너무 큰 이적료를 들이지 않으면서 준수하고 잠재력 있는 공격수를 데려온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 이 니콜라스 잭슨은 결정력이 좀 너무 할 정도로 안 좋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번 공격수로 이 선수가 데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너무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당연히 이번 시즌 중반까지 있었는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뒤에 있는 팔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마두에케라든지 이제 왼쪽에 있는 무드릭 혹은 이쪽에서 뛰는 스털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은쿵쿠라던가 등등등 요 이선 라인들이 지금 첼시가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파머가 이번 시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최근 들어 첼시의 이 원동력이 되는 이선 자원들의 활약, 이것이 니콜라스 잭슨이라는 매우 유연한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히샬리송을 9번에서 쓰다가 너무 할 정도로 결정력이 안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를 했었죠. 시즌 중반부터. 근데 니콜라스 잭슨은 첼시에서 너무 할 정도로 결정력이 안 좋은데 꾸준하게 9번 공격수로 기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첼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선 자원의 선수들이 워낙에 풍부합니다. 이제 파머, 뭐 마두에케, 무드리크 그리고 뭐 스털링 여기에 더해서 뭐 은쿵쿠도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여기에 이제 엔소 페란데스도 요 이선 라인에서도 뛸 수가 있고 플러스 이제 수비 라인 앞에 최근에는 카이셰도와 갤러거지만 갤러거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선 자원에 첼시가 그동안 영입을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누적된 좋은 퀄리티의 공격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선 자원이라는 뜻은 최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선 자원들이 볼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선 자원들이 9번 공격수가 없을 때는 상대 수비가 예를 들어서 밀집해 있을 때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을 때 후방에서 오는 볼을 안쪽에서 받는다 라고 하면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잡게 되죠. 근데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잡으면 당연히 수비수가 붙어주기 때문에 일단 수비수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골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볼을 받아서 돌아서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득점까지 혹은 공격의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이선 자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창의적인 플레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본인의 기술을 발휘하기가 비교적 껄끄러운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지는 플레이를 했을 때 이선 자원들 중에서 이 버티는 플레이가 이제 장점인 선수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뭐 벨링엄 뭐 그 정도의 선수들 아니면 사실은 이선 자원인데 등지는 플레이까지 가능하다?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이제 능력이라서 파머도 그렇고 뭐 마두에케, 아까 말씀드린 무드리크, 뭐 스털링, 문쿵크 등등등 이런 이선 자원들이 9번 공격수가 없으면 상대 수비의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9번 공격수가 있다는 거, 9번 공격수가 앞쪽으로 나가주면서 버텨준다. 그러니까 9번 공격수는 등을 지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9번 공격수가 일단 버티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버티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 올라오는 이선 자원들에게 볼을 떨어뜨려 준다 라고 하면
이 이선 자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구원 공격수를 통해서 떨어지는 볼을 받는 거잖아요. 달려나가면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바라보면서 골대를 바라보면서 일단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조규성 선수랑 같이 뛸 때랑 손흥민 선수가 혼자 원톱으로 뛸 때랑 플레이가 당연히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규성이라는 그런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의 유형인 뭐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한테 더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2018년에 우승을 할 때 그때도 처음에 주전 공격 멤버는 최전방에 음바페가 있고요. 그리즈만이 있고 덴벨레가 있었어요. 근데 음바페, 그리즈만, 덴벨레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당연히 프랑스를 상대니까 상대가 내려가 있는데 요 좁은 라인에서 음바페, 그리즈만, 덴벨레가 볼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지루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지루를 투입하니까 이 선에서 지루가 볼을 받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그리즈만이나 음바페가 볼을 받아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기술적인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1라운드 빼고 2라운드부터는 지루, 그리즈만, 음바페가 3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월드컵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지루가 니콜라스 잭슨하고 똑같은 비판을 받았어요. 한 골도 못 넣는 공격수가 어떻게 월드컵 우승 멤버냐? 월드컵 우승 멤버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루가 없었다면 프랑스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이제 이게 역설적인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이 니콜라스 잭슨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인 건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넘어올 때 일단 앞쪽에 공격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약간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여기서 일단 먼저 올라오는 볼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상대 수비수와 싸우고 있죠. 니콜라스 잭슨이 상대 수비수랑 몸싸움을 하는 동안 뒤에서 마두에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 올라오는 마두에케에게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유인한 다음에 뒤로 패스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마두에케 입장에서는 뛰어 올라오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위치에 딱 본인의 발 밑에 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두에케는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이 앞쪽 공간이 니콜라스 잭슨이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두에케가 볼을 끌고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이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아무래도 오프 더 볼 플레이도 좋은 선수거든요.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다가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두에케가 이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패스.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니콜라스 잭슨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확실히 니콜라스 잭슨이라는 포스트 플레이어, 9번 공격수가 있을 때 이선 자원들이 얼마나 더 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파머의 활약과도 연관이 돼 있죠. 파머가 시즌 전반기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고립이 많이 됐었죠. 니콜라스 잭슨이 전반기에도 나오긴 했었지만 파머가 측면에 있을 때 구스토가 리스 제임스 대신에 이번 시즌 주전이잖아요. 근데 구스토가 초반에는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 갇혀 있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어느 시점부터 파머를 가운데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니콜라스 잭슨과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후반기에는 아예 파머를 가운데 두고 마두에케를 오른쪽 측면에 그냥 주전으로 출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점이 뭐냐? 파머가 가운데 있을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앞쪽에서 수비수랑 먼저 싸워주고 파머 대신에 파머가 올라올 때 세컨 볼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보면 파머와 니콜라스 잭슨의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장면도 보시면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상대 수비가 잭슨에게 아무래도 유인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파머가 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뒤로 뛰어 들어가는 파머에게 패스를 넘겨주면서 파머에게 좀 더 좋은 공간을 형성해주고 파머가 뛰어 들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선 자원에서의 이 플레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첼시가 9번 공격수로 영입하려고 이제 하는 선수들이 여러 선수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시멘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오시멘이 영입되었을 때 오시멘이 니콜라스 잭슨보다는 득점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오시멘이 득점을 많이 했을 때 이선 자원들의 뭔가 영향력은 니콜라스 잭슨이 있을 때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니콜라스 잭슨을 측면에 두어버리면 약간 애매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는 있지만 이 선수가 이제 이선 자원처럼 좁은 공간에서의 뭐 볼 소유나 창의적인 플레이가 막 엄청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좁은 공간에서 돌파력 이런 건 또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이선 자원에서는 약간 또 애매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오시멘이 온다면 이제 니콜라스 잭슨하고 약간 겹치는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두 선수의 장점이 워낙에 달라질 텐데 그 프리시즌 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게 니콜라스 잭슨과 은쿵쿠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과 무드릭의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잭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침투하는 무드릭에게 혹은 은쿵쿠에게 패스를 보내줘서 두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전에 그 무드릭이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부활할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이 니콜라스 잭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지난 경기 장면인데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뛰어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겨 놨을 때 측면 지역에 있었던 은쿵쿠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잭슨이 만들어준 공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고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 니콜라스 잭슨이 가지고 있는 장점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즌에는 득점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제 첼시가 가지고 있는 이선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공격수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